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놀랍습니다. 2024년 11월 14일 뉴욕 플라자 호텔에서 역사가 만들어졌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운용 자산 11조 달러, 하나로 1경 5천조 원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돈을 굴리는 회사가 한국에 10조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외신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파이낸셜 타임스, 블룸버그가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한국이 아시아의 새로운 중심이 된다고 말입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한 명의 한국인 기자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한지훈, 46세, 15년간 월스트리트를 취재해온 베테랑 기자였습니다. 새벽 6시 뉴욕 플라자 호텔 앞은 차가운 겨울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지훈은 코트깃을 세우며 하얗게 피어오르는 입김을 내뿜었습니다. 호텔 정문 앞에는 검은색 리무진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경호원들이 입구 양쪽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무전기를 손에 쥔 채 주변을 예리하게 살피는 경호원들의 모습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지훈은 목에 기자증을 걸면서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15년 경력의 베테랑이지만 이날만큼은 신입 기자처럼 떨리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나왔고 심장 박동 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로비로 들어서자 평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지훈을 압도했습니다. 블랙록 관계자들이 서류를 들고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고 한국 정부 실무진도 속속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VIP 라운지 입구에서 경비 담당자가 지훈의 기자증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태블릿으로 명단을 대조하는 몇 초간의 침묵 동안 지훈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통과되었고 이것은 3일 전 블랙록 홍보팀으로부터 받은 초청장 덕분이었습니다. 한국 정부 주요 인사 미팅, 선별 취재 초청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받았을 때부터 지훈은 무언가를 직감했습니다. 초청 명단에는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 파이낸셜 타임스, 블룸버그, 로이터 등 세계 최고 수준의 경제 매체들만 있었습니다. 한국 언론사는 단 한 곳뿐이었고 이것만으로도 이 자리가 얼마나 특별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라운지 안은 넓고 천장이 높았으며 화려한 샹들리에가 따뜻한 빛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센트럴파크가 보였고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은 새벽 하늘은 짙은 남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구석 자리를 선택했고 이것은 오랜 기자 생활로 다져진 본능이었습니다. 노트북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고 부팅되는 동안 주변을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블랙록 측 인원 약 15명이 중앙 테이블 주변에 모여 서류를 점검하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시계를 확인하니 6시 47분이었고 미팅 시작. 예정 시각인 7시 30분까지는 아직 40분 이상 남아있었습니다. 지훈은 진한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시며 쓴맛이 혀끝을 자극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카페인이 몸속으로 퍼져나가면서 정신이 또렷해지고 감각이 예민해졌습니다. 문득 3일 전 저녁 서울에 있는 아내와 딸 지우와 나눈 화상통화가 떠올랐습니다. 아내는 다음 주 한국에 올 수 있냐고 물었고 지우의 학예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우는 미안하다고 답할 수밖에 없었고 중요한 취재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내는 예상했다는 듯 작게 한숨을 쉬었고 지우는 실망한 표정으로 화면 속에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훈의 가슴이 아려왔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 하는 일이 결국 가족을 위한 것이며 한국의 미래를 취재하는 것이 지우가 살아갈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통화를 끝내기 전 지우는 지우에게 아빠가 지금 취재하는 이야기가 끝나면 꼭 들려주겠다고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알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우는 작은 목소리로 알겠다고 아빠 힘내라고 대답했고 그 목소리가 지금도 지훈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7시가 되자 라운지의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고 블랙록 관계자들이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중앙 테이블 주변에 의자를 배치하고 명패를 올렸으며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마지막으로 점검했습니다. 모든 것이 치밀하게 준비되고 있었고 이제 주인공들의 등장만 남았습니다. 7시 15분 라운지 입구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지면서 경호원들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무전기에서 한국 정부 대표단 도착을 알리는 소리가 들렸고 지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쥔 펜에 힘이 들어갔고
드디어 역사적인 순간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문이 열리면서 한국 대통령이 들어왔고 외교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청와대 경제수석,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 등 주요 인사들이 뒤따랐습니다. 블랙록 측에서도 움직임이 있었고 회색 정장을 입은 70대 초반의 남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레리 핑크, 블랙록 회장이었고 11조 달러를 움직이는 세계 금융계의 거물이었습니다. 지우는 레리 핑크를 여러 번 봤지만 오늘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고 진지함과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의례적 만남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한국 대통령과 레리 핑크가 악수를 나누는 순간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지훈도 재빨리 셔터를 눌렀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장면이었고 두 사람은 중앙 테이블로 향해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참석자들도 각자의 자리를 잡았고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라운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레리 핑크가 먼저 입을 열었고 오늘이 양국 관계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랙록은 한국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특히 기술 혁신 분야에서 한국이 보여준 성과가 인상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답했고 블랙록과의 협력은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의미한다고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한국이 글로벌 리더가 되겠다는 비전을 밝혔습니다. 지우는 빠르게 메모했고 손이 쉴 새 없이 움직이면서 모든 단어를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레리 핑크가 서류를 펼쳤고 그것은 블랙록의 한국 투자 계획이 담긴 문서였습니다. 지훈의 눈이 커졌고 서류 첫 페이지에 적힌 숫자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10조 원 이상, 한국 인공지능 인프라에 투자될 금액이었고 믿기지 않는 규모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었고 한국을 아시아 인공지능 허브로 만들겠다는 확고한 선언이었습니다. 레리 핑크가 설명을 이어갔고 블랙록이 한국을 선택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전 세계 인공지능 산업의 폭발적 성장 가능성과 인프라 투자 수요를 고려할 때 한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한국의 정책 안정성을 높이 평가한다고 레리 핑크가 강조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후 한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정치와 경제 상황이 안정화되었다는 점이 투자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우는 이 부분을 들으며 가슴이 뛰었고 한국의 안정적인 정치 환경이 글로벌 투자를 끌어들이는 핵심 요인이 되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셋째, 한국 정부의 인공지능 및 재생에너지 전환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고 레리 핑크가 말했습니다. 블랙록은 재생에너지 기반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한 투자를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인공지능 전환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한국 정부도 이번 협력을 통해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대폭 확충할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추가 설명을 했고 한국 정부는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으로 이를 뒷받침하겠다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우는 펜을 놓지 못했고 손목이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으며 이 모든 내용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의 미래가 걸린 이야기였고 지우의 미래가 걸린 이야기였습니다. 레리 핑크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이번 투자가 한국 경기에 미칠 파급 효과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건설만으로도 5만 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며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는 3만 명의 고용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했습니다. 인공지능 연구센터는 고급 인력 1만 명을 흡수할 것이고 관련 산업 생태계가 형성되면 간접 고용까지 합쳐 총 20만 명 이상의 일자리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지우는 빠르게 이 숫자들을 메모했고 이것은 단순히 투자 규모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 전체를 살릴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이에 화답했고 정부도 이번 투자를 계기로 경제 활성화 정책을 전면적으로 펼칠 것이며 규제 혁신과 세제 지원을 통해 민간 투자까지 끌어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제수석이 추가 자료를 제시했고 블랙록 투자가 한국 국내 총생산 성장률을 0.5%포인트 이상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는 정부 추산치를 공개했습니다.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전 산업에 걸쳐 파급 효과가 나타날 것이며 특히 침체되어 있던 건설 경기가 되살아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우는 이 내용을 들으며 가슴이 뛰었고 이것은 단순한 투자 뉴스가 아니라 한국 경제가 새로운 전기를 맞을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레리 핑크가 덧붙였고 블랙록의 투자는 시작에 불과하며 다른 글로벌 투자자들도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블랙록의 투자가 신호탄이 되어 추가 투자 유치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블랙록이 투자를 결정한 국가에는 다른 대형 자산운용사들도 뒤따라 들어오는 경향이 있으며 한국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지우는 다시 펜을 들어 이 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했고 이것은 한국 경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순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회의는 계속되었고 서울 외곽 데이터센터 부지, 부산 재생에너지단지, 판교 인공지능연구센터 등 구체적인 투자 항목들이 논의되었습니다. 하나하나가 수천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였고 지우는 이 장면을 보며 한국이 변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제조업만의 나라가 아니라 기술과 혁신의 나라로 거듭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자부심이 밀려왔고 가슴이 뜨거워졌으며 15년 전 뉴욕에 처음 왔을 때 월스트리트 빌딩들 사이에서 느꼈던 위축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기자라는 것이 때로는 불리하게 작용했던 순간들도 기억났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회장이 한국에 투자하겠다고 말하고 있었고 한국을 아시아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시계가 8시를 가리켰고 30분이 흘렀지만 누구도 지루해하지 않았으며 모두가 이 자리의 무게를 알고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발언했고 한국 정부는 이번 투자를 통해 침체된 부동산 시장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데이터센터 부지, 주변 개발과 재생에너지 단지 조성으로 지역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해 투자 지역을 전국적으로 분산 배치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레리 핑크가 한 가지를 더 언급했고 블랙록이 주목하는 한국 기업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삼성전자였고 반도체 기술력과 인공지능 칩 생산 능력,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위치 모든 것이 블랙록의 투자 철학과 맞아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지훈의 귀가 번쩍 뜨였고 삼성전자는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며 세계 반도체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였습니다. 블랙록이 삼성전자를 언급했다는 것은 단순한 언급이 아니라 구체적인 투자 의사의 표현이었습니다. 한국 대통령도 반응했고 삼성전자는 한국 경제의 상징이며 반도체 기술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인공지능 시대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레리 핑크가 동의한다는 표시로 고개를 끄덕였고 블랙록은 이미 삼성전자의 주요 주주이며 앞으로도 지분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우는 메모를 멈추고 이 말의 의미를 곱씹었으며 블랙록이 삼성전자 지분을 늘린다는 것은 엄청난 신호였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가 한국 기업에 대한 신뢰를 표현하는 것이었고 삼성전자 주가는 물론 한국 증시 전체에도 긍정적 신호가 될 것이었습니다. 회의가 막바지에 이르렀고 양측은 양해각서 체결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블랙록은 양해각서를 통해 국내 인공지능 및 재생에너지 인프라 협력, 아시아 태평양 인공지능 허브 구축, 그리고 글로벌 협력 구조 마련 등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제수석이 추가로 설명했고 블랙록의 대규모 투자는 국민성장 펀드를 통한 미래 첨단산업 성장 전략에 탄력을 줄 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도 이번 투자 생태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이며 이를 통해 한국의 인공지능 산업이 대기업 중심에서 벗어나 전 산업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레리 핑크가 마지막으로 발언했고 블랙록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한국은 더욱 많은 글로벌 투자 유치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는 한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인공지능 허브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블랙록의 투자가 신호탄이 되어 다른 글로벌 자산운용사들과 기술 기업들도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며 이는 한국 경제 전체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지우는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했고 이것은 단순한 투자 발표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미래를 바꿀 역사적 순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회의는 9시에 끝났고 90분간의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투자 규모,
시기, 방법, 협력 방안, 경제 파급 효과 등 모든 것이 구체적으로 다뤄졌습니다. 한국 대통령과 레리 핑크가 다시 악수를 나눴고 이번에는 더 오래 더 강하게 손을 맞잡았으며 카메라 플래시가 다시 터졌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참석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서로 명함을 교환하고 악수를 나눴습니다. 지훈도 자리에서 일어나 노트북을 닫고 취재 수첩을 가방에 넣었으며 머릿속이 너무 많은 정보로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역사가 만들어졌으며 한국의 미래가 한 단계 도약하는 순간을 목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훈은 라운지를 나와 복도로 나왔고 창밖을 보니 이제 해가 완전히 떠서 뉴욕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센트럴파크의 나무들이 햇살에 빛나고 있었고 지훈은 잠시 그 풍경을 바라보며 한국에도 이런 아침이 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여명, 인공지능 시대, 한국이 그 중심에 서게 될 시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서울에 있는 아내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오늘 엄청난 뉴스를 취재했으며 한국의 미래가 바뀔 만한 내용이라고 한국 경제가 살아날 희망을 봤다고 곧 자세히 이야기해주겠다고 적었습니다. 아내로부터 답장이 왔고 기대된다고 빨리 듣고 싶다고 지우도 아빠 기사를 기다린다고 썼습니다. 지우는 미소 지었고 피곤했지만 행복했으며 기자로서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택시를 잡아 맨해튼 사무실로 향했고 차 안에서 노트북을 다시 켜서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목격한 모든 것을 세상에 알려야 했고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목부터 정했고 블랙록 10조 원 투자 결정, 한국 경제 살릴 신호탄 아시아, 인공지능 허브 도약이라는 헤드라인이 완성되었습니다. 첫 문장을 썼고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한국을 아시아, 인공지능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 10조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결정하면서 침체된 한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내용이 타이핑되었습니다. 손이 멈추지 않았고 레리 핑크의 말, 한국 대통령의 답변, 구체적인 투자 계획, 경제 파급 효과, 일자리 창출 전망, 삼성전자에 대한 언급, 외신 MC 계속의 긍정적 반응 등 모든 것이 기사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택시가 사무실 앞에 도착했고 건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동료들이 지훈을 맞으며 어땠냐고 물었고 지훈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대박이라고 엄청난 내용이라고 답했습니다. 동료들이 환호했고 지훈은 자리에 앉아 모니터를 켜고 본격적으로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블랙록의 투자 결정 배경, 한국의 정책 안정성 평가, 재생에너지 기반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계획, 경제 활성화 효과, 일자리 창출 전망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갔습니다. 특히 레리 핑크가 언급한 한국 정부의 안정적인 정책 운영과 증시, 최고치 달성이 투자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이고 매력적인 투자처로 인식되고 있다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지훈은 기사에 구체적인 숫자들을 포함시켰고 5만 명의 데이터 센터 건설, 일자리 3만 명의 재생에너지 일자리, 1만 명의 고급 연구 인력, 총 20만 명 이상의 직간접 고용 효과를 명시했습니다. 국내 총생산 성장률 0.5%포인트 상승 효과도 빠뜨리지 않았고 건설업과 제조업, 서비스업 전반에 걸친 파급 효과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시간이 흘렀고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자리를 뜨지 않고 샌드위치를 시켜 먹으며 계속 기사를 썼습니다. 오후 2시 드디어 6,000자가 넘는 장문의 기사가 완성되었고 오늘 아침 플라자 호텔에서 벌어진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편집장에게 보냈고 15분 후 답장이 왔으며 완벽하다고 이번 기사는 특종이라고 메인 기사로 나갈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지훈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깊게 숨을 내쉬었으며 해냈다는 생각에 만족감이 밀려왔습니다. 오늘의 임무를 완수했고 역사적 순간을 기록했으며 한국의 미래와 경제 회복의 희망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창밖을 보니 뉴욕의 하늘이 파랗게 개어 있었고 마천루들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다시 한번 생각했고 한국도 이렇게 빛날 것이며 세계 경제의 중심에 설 것이고 인공지능 시대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고 서울에서 온 전화로 아내가 기사 다 썼냐고 물었습니다. 지훈이 방금 보냈다고 곧 기사가 나갈 것이라고 답했고 아내가 지우가 기다린다고 아빠가 쓴 기사를 보여달라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훈의 가슴이 따뜻해졌고 통화를 끝낸 후 다시 모니터를 바라봤으며 자신이 쓴 기사가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제목이 눈에 들어왔고 뿌듯했으며 이 기사가 한국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핸드폰에 알림이 떴고 기사가 송고되었다는 메시지와 함께 메인 페이지에 올라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훈은 회사 웹사이트에 접속했고 첫 화면에 자신의 기사가 대문짝만한 제목과 함께 떠 있었습니다. 플라자 호텔에서 찍은 사진, 레리 핑크와 한국 대통령이 악수하는 장면이 함께 실려 있었고 완벽했습니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고 독자들의 반응은 대부분 긍정적이었으며 한국의 미래가 밝다는 댓글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블랙록의 투자 결정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아는 댓글들과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현하는 댓글들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는 희망의 댓글도 많았고 한국이 드디어 인공지능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자부심 넘치는 댓글도 보였습니다. 지훈은 하나하나 읽어내려가며 보람을 느꼈고 기자로서 해야 할 일을 했다는 만족감에 젖었습니다. 오후 4시 편집장이 다가왔고 후속 기사를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외신의 반응을 정리하고 시장 전문가들의 분석을 추가하며 블랙록 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사장과의 인터뷰를 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고 이미 계획하고 있었던 바였으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파이낸셜 타임스,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의 속보를 확인했고 이미 블랙록의 한국 투자 소식이 전 세계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블랙록의 한국 투자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인공지능 산업의 판도를 바꿀 것이라고 보도했고 한국이 중국과 일본을 제치고 지역 인공지능 허브로 부상할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의 정책 안정성과 기술력을 높이 평가하는 분석 기사를 냈고 블랙록의 투자 결정이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과 첨단 산업 중심 전환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블룸버그는 블랙록의 투자가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의 한국 투자 러시를 촉발할 것이라고 보도했고 향후 수년간 수십조 원의 추가 투자가 한국으로 유입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로이터는 삼성전자 등 한국 주요 기업들이 블랙록 투자의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고 특히 반도체와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훈은 이 모든 외신 보도를 정리했고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변방의 나라가 아니었고 세계 경제와 기술 혁신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오후 6시 지훈은 외신 반응을 정리한 후속 기사를 완성했고 편집장에게 보냈습니다. 10분 후 승인이 떨어졌고 두 번째 기사도 송고되었으며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 블랙록 투자의 외신 찬사라는 제목으로 메인 페이지에 올라갔습니다. 지훈은 자리를 정리하며 내일 할 일을 머릿속으로 정리했고 블랙록 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사장 마이클 채와의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중요한 인터뷰였고 블랙록의 한국 투자 전략을 더 깊이 파악할 수 있는 기회였으며 제대로 준비해야 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사무실을 나섰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로 내려갔으며 건물 밖으로 나와 저녁 공기를 마셨습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고 지하철역으로 향하며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으며 역사적인 회의를 취재했고 두 개의 중요한 기사를 완성했으며 한국의 미래를 세계에 알렸습니다. 전철에 탑승해 집으로 향했고 창밖을 보며 뉴욕의 저녁 풍경을 감상했으며 빌딩들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했고 첫 번째 기사 조회수가 벌써 15만을 넘었으며 두 번째 기사도 5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저녁 뉴스 시간이었고 지훈의 기사를 인용한 보도가 쏟아지고 있었으며 블랙록 투자 소식이 한국 전역을 뜨겁게 달구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갔고 오늘은 어제보다 덜 피곤했으며 일에 익숙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켰고 한국 언론의 반응을 확인했으며 모든 주요 언론사가 블랙록 투자를 일면 톱으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경제가 살아난다. 일자리 20만 개 창출, 한국 인공지능 강국 도약, 증시 호재 등 긍정적인 헤드라인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도 이어졌고 한국개발연구원은 블랙록 투자가 한국 경제의 구조적 전환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평가했으며 대한상공회의소는 민간 투자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내일 증시 개장과 함께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관련주들이
급등할 것으로 전망했고 건설주와 에너지주도 동반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우는 이 모든 반응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고 자신의 취재가 한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고 이번에는 한국에 있는 대학 동기로부터였으며 기사 잘 봤다고 자랑스럽다고 한국 사람들이 모두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동기는 덧붙였고 요즘 경기가 어려워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는데 지훈의 기사가 희망을 줬다고 일자리가 생기고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훈은 고맙다고 답했고 앞으로도 좋은 기사 쓰겠다고 한국의 미래를 계속 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저녁을 준비했으며 오늘은 간단한 파스타를 만들기로 했고 주방에서 요리를 하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물을 끓이고 면을 삶으며 소스를 만들었고 익숙한 동작이었으며 뉴욕에서 혼자 사는 동안 요리 실력이 늘었습니다. 파스타가 완성되었고 식탁에 앉아 먹으며 내일 일정을 생각했으며 블랙록 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사장 마이클 채와의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중요한 인터뷰였고 블랙록의 한국 투자 전략을 더 깊이 파악할 수 있는 기회였으며 제대로 준비해야 했습니다. 저녁을 마치고 설거지를 했으며 노트북 앞에 앉아 내일 인터뷰 질문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투자 규모의 구체적인 내역, 투자 시기와 일정, 한국을 선택한 이유, 삼성전자에 대한 평가, 향후 계획, 경제 파급 효과에 대한 전망 등 중요한 질문들을 리스트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외신이 주목한 부분들, 즉 한국의 정책 안정성 평가, 재생에너지 기반 데이터 센터의 구체적인 계획, 다른 글로벌 투자자들의 참여 가능성 등을 집중적으로 물어볼 계획이었습니다. 1시간 정도 질문을 다듬었고 25개의 핵심 질문이 완성되었으며 만족스러웠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였고 내일을 위해 일찍 자야 했으며 노트북을 끄고 침대로 갔습니다.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고 오늘 하루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으며 플라자 호텔에서의 역사적 회의, 레리 핑크의 발언, 한국 경제 회복의 희망, 외신의 찬사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내일 있을 마이클 채와의 인터뷰, 그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며 준비를 잘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눈을 감았고 피곤했지만 마음은 편안했으며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미래를 세계에 알리는 일, 다음 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일, 경제 회복의 가능성을 전하는 일, 그것이 한지훈의 사명이었고 그는 그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잠이 들었고 내일을 위한 휴식이 시작되었으며 뉴욕의 밤은 깊어갔고 한지훈은 꿈속에서도 한국의 미래를 꿈꿨습니다. 새벽 3시 지훈의 핸드폰에 알림이 왔지만 지훈은 깨어나지 않았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알림은 한국에서 온 것이었고 지훈의 기사가 한국 주요 언론사 일면을 장식했다는 내용이었으며 방송 뉴스에서도 톱으로 다뤄지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온라인에서 폭발적 반응을 얻고 있었고 지훈의 이름이 한국 전역에서 회자되고 있었으며 블랙록 투자 소식을 가장 먼저 세계에 알린 기자로 알려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미래를 전망한 기자, 경제 회복의 희망을 전한 기자,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고 생생하게 전달한 기자로 사람들은 지훈의 기사를 읽으며 희망을 느꼈습니다.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희망,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 기술 강국으로서의 한국에 대한 자부심,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는 한국에 대한 긍지를 느꼈습니다. 지훈의 기사는 단순한 뉴스가 아니었고 한국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메시지였으며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믿음, 우리의 미래가 밝다는 확신, 경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희망을 전달했습니다. 새벽 5시, 뉴욕에도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했고 지훈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으며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잘 보냈다는 만족감이 얼굴에 배어 있었고 창밖으로 희미한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고 지훈에게도 한국에게도 블랙록과 한국의 협력이라는 새로운 여정이 이제 막 본격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지훈은 그 여정의 증인이 될 것이며 기록자가 될 것이고 전달자가 될 것이었습니다. 한국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과정을, 일자리가 창출되는 과정을, 한국이 인공지능 강국으로 도약하는 과정을 모두 기록할 것이었습니다. 알람이 울렸고 오전 6시였으며 지훈의 눈이 떠졌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고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시자 정신이 또렷해졌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했고 수십 개의 알림이 떠 있었으며 기사 반응, 한국 언론사들의 인용 보도, 동료들의 축하 메시지, 독자들의 감사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모두 긍정적인 내용이었고 특히 한국 독자들로부터 온 메시지가 많았으며 희망을 줘서 고맙다는 내용, 경제가 살아날 것 같다는 기대감, 일자리가 생길 것 같다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우는 만족스러웠고 화장실로 향해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봤으며 46세 남자의 얼굴에는 피곤함보다 뿌듯함이 더 많이 묻어났습니다. 샤워를 했고 뜨거운 물이 몸을 적시면서 피로가 씻겨나갔으며 새로운 에너지가 차올랐습니다. 오늘은 마이클 채와의 인터뷰가 있는 날이었고 블랙록의 한국 투자 전략을 더 깊이 파고들 수 있는 기회였으며 완벽하게 준비해야 했습니다. 옷을 입었고 정장 차림으로 기자로서의 정체성을 갖췄으며 넥타이를 매고 거울 앞에서 매듭을 조였습니다. 준비되었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준비가 완료되었으며 주방으로 가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진한 향이 퍼졌고 토스트를 구워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으며 식탁에 앉아 오늘 인터뷰 질문을 마지막으로 점검했습니다. 25개의 질문 하나하나가 중요했고 마이클 채로부터 블랙록의 진짜 속내를 드러내야 했으며 한국 투자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아침을 마치고 설거지를 했으며 가방을 챙기고 코트를 입은 후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를 탔고 1층으로 내려가 건물 밖으로 나왔으며 뉴욕의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출근하고 있었고 도시가 활기를 띠기 시작했으며 지훈도 그 흐름에 합류해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고 블랙록 본사에서 마이클 채를 만날 예정이었으며 그곳에서 한국의 미래에 대한 더 깊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지훈의 가슴이 두근거렸고 15년 경력의 베테랑이지만 여전히 중요한 인터뷰 앞에서는 긴장되었으며 그것이 지훈을 계속 이 일에 붙들어두는 이유였습니다. 전철에 탑승했고 블랙록 본사가 있는 맨해튼 중심부로 향했으며 창밖으로 뉴욕의 아침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훈은 생각했고 오늘 인터뷰가 끝나면 또 하나의 중요한 기사가 나올 것이며 한국 사람들에게 더 많은 희망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블랙록의 구체적인 투자 계획, 한국 경제에 대한 평가, 삼성전자를 비롯한 한국 기업들에 대한 전망, 일자리 창출의 구체적인 로드맵, 모든 것을 드러낼 것이었습니다. 전철이 목적지역에 도착했고 하차해서 계단을 올라갔으며 거리로 나와 블랙록 본사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높이 솟은 빌딩, 세계 금융의 중심, 11조 달러를 움직이는 곳, 그곳에서 한국의 미래가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으며 새로운 취재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챕터 1은 이렇게 끝이 났고 한지훈의 여정은 계속될 것이며 블랙록과 한국의 협력, 한국 경제의 회복, 일자리 창출, 인공지능 강국으로의 도약, 모든 이야기를 그는 계속 전할 것이었습니다.